안녕하세요. 진정한 부는 은행 잔고가 아닌 마음의 여유에서 온다. 따뜻한 햇살 아래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보내는 오후 한때, 이런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행복한 순간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혹시 요즘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세상이 하도 복잡해서 은행도 믿기 힘들어. 차라리 집에 현금을 두는 게 낫지. 내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해야지. 괜히 누굴 믿었다가 낭패 볼까 겁나. 이제 돈 벌기도 힘든 나이인데 잘못 굴리면 한 번에 날아갈까 무섭네. 이런 걱정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60, 70, 80 넘으신 분들께는 너무나 익숙한 고민이죠.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 자주 듣거든요. 저는 35년 동안 농협과 금융상담소에서 일해온 전성호라고 합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돈이 어떻게 모이고 또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지는지 직접 봐왔어요. 안타까운 사례도 정말 많았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 번의 실수로 잃으신 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으신 분, 은행 직원 말만 믿고 잘못된 상품에 가입해서 큰 손해 보신 분들까지. 분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요. 나는 그런 일 안 당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이대는 다시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은 시기잖아요. 젊었을 땐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서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죠.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예요. 가령 제가 만난 73살 이영복 어르신은 평생 농사 지으며 3억 원을 모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근데 은퇴 후에 지인 소개로 투자에 손대셨다가 3년 만에 절반을 잃으셨어요. 지금은 아들 집에 얹혀 살며 손주들 용돈도 제대로 못 주시는 상황이 되셨죠.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전성우 씨,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통장에 두고 조심히 관리할 걸.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나도 통장 하나에 다 넣어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장롱에 좀 숨겨놨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방식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착각에 있어요. 요즘 세상은 도둑보다 해커가 더 무섭고 사람보다 문자 하나가 더 위험해요. 옛날처럼 장롱 속에 돈 감춘다고 안전한 시대가 아니에요. 은행도 무조건 믿을 순 없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만난 68살 김옥순 할머니는 통장에 1억 원을 넣어두셨다가 사기 전화 한 통에 계좌가 정지돼 병원비도 못 내는 상황을 겪으셨어요. 또 다른 75세 정만식 어르신은 아들 명의로 돈을 옮겼다가 아들이 사업 실패로 그 돈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노후 자금을 잃고 가족 관계까지 멀어지셨어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저는 여러분께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35년간 금융 현장에서 겪고 듣고 상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돈 관리 습관 3가지와 믿으면 안 되는 금융 직원의 말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건 책이나 뉴스에서 쉽게 다루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후회와 눈물을 직접 봤기 때문에 오늘 용기를 내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나도 조심해야겠다 하실 거예요. 혹시 나도 그랬던 적 있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잘 오셨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만 들으시지 말고 자녀분들이나 이웃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한 편이 누군가의 수천만 원을 지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잠깐 시간 내셔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후 자산 관리와 사기 예방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볼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을 집에 보관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나는 현금이 눈에 보여야 마음이 놓여. 은행은 복잡하고 무섭더라고. 도둑만 안 들면 집이 제일 안전하지. 이런 마음 저도 이해해요.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항상 이불 밑이나 오래된 쌀통 속에 현금을 숨겨 두시곤 했거든요. 급할 때 써야지 하시면서요. 근데 이게 정말 안전한 걸까요? 제가 상담했던 80살 송금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식당에서 일하시며 한 푼, 두 푼 모은 6천만 원을 집안 곳곳에 숨기셨어요. 장롱 안, 책상 서랍 뒤, 심지어 오래된 옷가지 속까지. 도둑이 들어도 한 번에 못 가져가게 나눠둬야지 하시며 나름의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전혀 말씀 안 하셨어요. 혹시 자식들이 함부로 쓸까봐 걱정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였죠. 자녀들이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집을 뒤졌지만 돈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손짓으로 몇 군데를 겨우 알려주셨지만 기억이 흐릿해지셔서 다 찾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찾은 돈 중 일부는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심지어 쥐가 갉아먹은 흔적까지 있었대요. 결국 치료비 마련이 늦어져 적절한 치료를 못 받으셨고 할머니는 병상에서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냥 통장에 넣어둘 걸 내가 왜 그렇게 겁을 냈을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방식이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치매가 오면 본인도 기억 못해요. 숨긴 돈은 결국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실수는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면 편하다는 생각이에요. 통장이 여러 개면 정신없어 한 통장에 다 넣는 게 낫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76살 최병수 어르신은 자녀들 결혼시키고 남은 1억 3천만 원을 늘 거래하던 한 은행 통장에 전부 넣어두셨어요. 익숙한 은행이니까 괜찮겠지 하셨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고객님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은행 이름과 로고까지 똑같아서 믿고 링크를 눌렀는데 하루도 안 돼 통장이 전액 지급 정지됐어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당장 필요한 돈을 못 꺼내 며칠을 불안에 떨으셨어요. 내 돈인데 내가 못 쓰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한 은행에 돈을 다 넣어둔 거예요. 혹시 은행에 사고가 나면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만 보장돼요. 나머지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죠. 요즘은 사기 수법도 워낙 많아서 한 번의 실수로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아두는 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통장을 목적별로 나누는 게 좋아요. 생활비 통장은 월세나 공과금, 병원비 같은 자주 쓰는 비용으로, 비상금 통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장기 저축 통장은 만기까지 묵혀둘 돈으로 나눠 두세요. 그리고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넣지 말고 두세 군데로 분산해서 관리하세요. 또 중요한 거 하나, 통장 비밀번호를 다 똑같이 쓰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바꾸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게 내 돈을 지키는 보험인 셈이에요. 세 번째 실수는 믿는 사람 명의로 보관하면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자식 줄 돈인데 세금 아끼려고 미리 넘겨놓자. 친구랑은 40년 넘게 아는 사이니까 계약서 없이도 괜찮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위험해요. 제가 만난 78세 한미숙 어르신은 아들 명의로 1억 원을 옮겨두셨어요. 아들이 착해서 의심하지 않으셨죠. 근데 몇 년 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 돈에 가압류가 걸렸어요. 법적으로 아들 명의라 어르신은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어요. 결국 돈을 잃고 아들과도 멀어지셨어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69살 오영수 할아버지는 50년 지기 친구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계약서 없이 그냥 믿고 주셨다가 나중에 그런 돈 받은 적 없다며 발뺌 당했어요. 증거가 없어서 법적 대응도 못 하셨어요. 돈이 오가면 관계도 변할 수 있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돈 문제엔 냉정해야 해요. 자식에게 맡길 땐 법적 증빙을 남기시고 빌려줄 땐 계약서나 계좌 이체 내역이라도 꼭 남겨두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예요. 자, 이제 잘못된 돈 보관 습관 세 가지를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금융 직원의 말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제가 35년 동안 현장에서 본 사례를 통해 어떤 말에 속으면 안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잘 따라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걸,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은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봤죠. 송금자 할머니가 집에 숨긴 돈을 잊어버리신 이야기, 최병수 어르신이 사기 문자에 속아 돈을 못 쓰신 사례, 한미숙 어르신이 아들 명의로 돈을 잃으신 일 기억나시죠? 혹시 나도 비슷한 적 있네,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하셨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첫걸음이에요. 이제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82살 정옥희 어르신은 평생 과일 장사를 하시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통장에 넣지 않고 낡은 양말 속에 돌돌 말아 보관하셨어요. 오래된 새마을 금고 통장 종이가 바스락거릴 정도로 낡았죠. 그걸 베개 밑에 넣고 주무시며 내가 쓰러지면 자식들이 쓰게 해야지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친구분이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다 결국 통장도 못 꺼내고 세상을 떠나신 걸 보시곤 생각이 바뀌셨어요. 돈이 남아 있어도 못 쓰면 무슨 소용이냐 하시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하셨어요. 시장에서 맛있는 과일을 사 드시고 낡은 이불을 새로 장만하시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셨어요. 무엇보다 건강검진을 예약하셔서 이제 내 몸 내가 챙겨야지 하셨죠. 몇 년 뒤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자녀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통장에 돈은 많지 않았지만 생전에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웃는 날이 많았고 마지막까지 따뜻한 얼굴이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돈은 줄었지만 인생은 더 풍성해진 거예요. 또 한 분, 79살 황영식 어르신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꼬박꼬박 저축해서 5억 원을 모으셨어요. 근데 늘 돈은 아껴야 한다 하시며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좀 쓰세요 해도 너희가 나중에 쓰라며 거절하셨죠. 손주들 생일에도 선물 대신 돈 아껴야 오래 산다 하시며 말로만 축하하셨어요. 그러다 몇 년 전 갑자기 심장 질환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평소 건강검진을 안 하셨던 터라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자녀들이 병원비를 내려고 통장을 확인했는데 대부분 휴면 계좌라 바로 꺼내 쓰기 어려웠어요. 결국 어르신은 몇 달 뒤 돌아가셨어요. 자녀분이 나중에 저를 찾아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요. 아버지가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가족은 아버지랑 단 한 번도 여행 간 추억이 없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돈은 남았지만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은 남기지 못한 거예요. 이 두 사례를 보면서 저는 돈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돈은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나눈 이야기 다시 떠올려 볼까요? 장롱 속 돈은 아프면 쓸 수 없어요. 한 통장에 다 넣으면 사기로 날아갈 수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맡기면 돈뿐 아니라 관계까지 잃을 수 있죠. 원금 보장돼요. 그냥 맡기세요. 지금 안 하면 손해예요. 같은 말도 조심해야 해요. 이런 말들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통장을 목적별로 나눠 관리하세요.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넣지 말고 두세 군데로 분산하세요. 금융상품 가입 전엔 설명을 꼼꼼히 듣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서명은 이해한 후에만 하시고 지출을 무조건 아끼기보다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지혜로 여기세요. 돈을 아끼다 결국 못 쓰고 떠나면 그건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점검해 보세요. 혹시 통장이 하나뿐이신가요? 현금을 숨겨 두셨나요? 금융상품 내용을 제대로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꿀 기회예요. 통장을 나눠보고 현금 보관 장소를 가족에게 알려두세요. 상품 설명서를 다시 확인하고 계약 날짜나 서류도 기록해 두세요. 이 작은 점검이 여러분의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을 지킬 수도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후 자산 관리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주변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엄마, 아빠 이거 꼭 들어보세요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만의 노하우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죠.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나를 위해, 가족과의 추억을 위해 쓰는 지혜를 아는 분이야말로 진짜 돈을 다룰 줄 아는 어른이세요. 이제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 손으로 지켜나가실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따뜻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전성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혜도 나눠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